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김효환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로도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스케매틱 캡처를 먼저 실행하신 상태에서 회로도를 새로 신규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New의 프로젝트 명령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로케이션의 디폴트 위치는 유저의 유저스 밑에 다큐멘트 오가캐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이름, PC의 로그인 이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위치에 점점점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고요. 폴더를 하나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폴더들이 존재하고요. 여기다가 새 폴더 버튼을 누르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CPU 메인보드를 하나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CPU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폴더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 로케이션 위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네임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잠시 뒤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구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날 제가 간략하게 개요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메인 메뉴바입니다. 메뉴바에 있는 명령들을 풀다운 메뉴 형식으로 호출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메뉴들은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옆에 이렇게 단축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축키를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당 버튼을 키보드에서 누르시면 바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단축키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글 모드로 되어 있는지 키보드의 상태가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영문 단축키는 먹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축키는 반드시 영문 상태에서 동작해야 되고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캡슐락 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단축키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작업 영역인데요. 이 작업 영역은 실제로 사용자가 작업하는 작업 윈도우 위주로 작업 영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영역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각종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면 PCB 패널 지금 보이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이죠.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보시면 커맨드 윈도우라는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트 패널이 있는데요. 이런 패널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X 표시를 누르면 패널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된 패널을 다시 호출하시려면 해당 명령을 눌러서 패널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까 파트를 불렀던 패널은 요 플레이스 파츠 명령이죠. 누르시면 이렇게 패널이 뜨고요. 여기에서 파츠를 선택하시고 다시 X를 누르면 패널이 종료가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커맨드 윈도우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밑에 누르시면 이렇게 패널이 종료가 되고요. 종료된 패널을 다시 띄우려면 커맨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뷰 메뉴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커맨드 윈도우 누르시면 이렇게 커맨드 윈도우를 띄우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현재 타이핑할 수 있는 어떤 그 메뉴가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set option boolean, enable start page 0, 1 등과 같이 옵션 상태를 변경하거나 기타 커맨드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세션 로그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이 바로 세션 로그 창입니다. 이 창은 기본적으로 ERC 체크라든지 또는 넷리스트 추출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실 때 오류가 발생됐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션 로그 창도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죠. 세션 로그 창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종료돼서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뷰 메뉴에 보시면 세션 로그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작업 영역 부분에 이제 각종 탭들이 있습니다. 현재 불러진 페이지들이 되겠죠. 스타트 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매틱 메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페이지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는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에 페이지 옆에 X 표시를 눌러서 해당 탭을 이렇게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종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해당 페이지를 클로즈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클로즈 올 탭, 또는 내가 원하는 탭 하나만 놓고 나머지 탭을 전부 다 종료하겠다. 그러면 close all tab but this, 이 탭을 제외한 나머지 탭을 전부 다 종료를 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종료하실 때 이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보신 것과 같이 세이브 하시겠느냐라고 묻는 창이 나옵니다. yes를 눌러서 종료하시면 해당 탭들은 전부 다 닫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페이지를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부분을 잠시 확인을 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작업 영역에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간략한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줌 to region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은 확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단축키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툴팁으로 나오죠. I라는 키보드의 단축키를 눌러서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O를 누르게 되면 축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줌 리전, 작업 영역만 꽉 채워서 표시해주는 해당 부분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 영역에서 제가 I자를 눌러서 확대하실 수도 있고요, O자를 눌러서 이렇게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의 확대 축소는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부품을 불러오기 위해서 먼저 플레이스 파츠라는 다이얼로그 박스 패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플레이스 파츠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이렇게 패널이 뜨고요. 또는 플레이스 메뉴에 플레이스에도 보시면 파츠가 있습니다. 눌러도 역시 메뉴가 뜹니다. 단축키 P를 눌러도 되고요. 처음에 이 플레이스 파츠로 들어오시면 라이브러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라이브러리를 추가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라이브러리 추가는 요 두 번째 리스트 박스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트 박스에 보시면 라이브러리스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Add Library 버튼입니다. Add Library 버튼을 누르시고 라이브러리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십니다. 라이브러리가 있는 폴더는 이렇게 됩니다. 케이던스 C 루트 밑에 케이던스 밑에 SPB 그리고 버전 네임 나오고요. 버전 숫자 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툴스 밑에 캡처 밑에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로 오시면 확장자 OLB의 라이브러리 파일이 보이는데요.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파일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꼭 라이브러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OLB로.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전체의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앰플리파이어 선택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브러리가 쭉 다 애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라이브러리의 목록이 여기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롬의 라이브러리 맨 위로 올려볼게요. 자, 앰플리파이어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에 보시면 앰플리파이어에 있는 부품들이 쭉 보입니다. 이 부품들의 개수가 대략 한 이 정도의 부품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품들이 앰플리파이어에만 있는 거고요. ATOD라는 거를 클릭해 보면 그 안에만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라이브를 보겠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전부 다 선택되고 여기에서도 그 전부 다 선택된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골라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라이브러리를 서치할 때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의 앞글자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CY라고 입력하면 CY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8이라고 입력하면 CY8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작했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서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찾았는데 그 라이브러리 뒤에 보시면 슬래시 그리고 라이브러리 파일 네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브러리 이름은 슬래시 앞까지의 이름이 라이브러리 부품의 이름이고요. 컴포넌트의 이름 그리고 라이브러리 파일의 이름은 그 슬래시 뒷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해당 부품을 찾으셨으면 해당 부품을 여기 보시는 플레이스 파츠 또는 엔터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영역에 갖고 오게 되면 부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고스트 상태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부품을 플레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하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따라다니죠. 네, 이스케이프 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모드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부품이
움직이는데 격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격자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격자를 끄시게 되면 스냅2 그리드 격자를 풀고 이동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부품의 핀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줌아웃 상태에서 정확히 연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확대를 해봤더니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업하실 때는 스냅2 그리드는 가급적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끄시게 될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품 배치가 완료됐으면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부품 배치 종료하시고 다시 또 다른 부품을 찾으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작했던 7 세그먼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7 세그먼트. 여기에 또 스티브라고 나와요. 이거를 엔터 키를 눌러서 가지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 해서 부품을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D LED를 제작을 했었죠. 쉽게 찾으려면 스티브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LED 2012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엔터. 이렇게 부분 배치를 했고요. 이스케이프 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저항 콘덴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컨트롤 A 키를 누르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의 약자로 R만 누르시면 바로 찾아집니다. R이라고 해서 디스크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에는 저항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저항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커피시터가 되겠죠. 캡, 네, 캡이라는 이름이네요. 네, 캡이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캡도 역시 똑같이 캐피시터입니다. C라는 라이브러리, 캡이라는 라이브러리 둘 다 똑같이 생겼죠. 캡입니다. 캡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NP가 있습니다. NP는 넌폴, 극성이 없는 무극성 타입이 되겠죠. 넌폴 타입의 캐피시터고요. 폴 타입의 캐피시터는 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C라는 라이브러리, 캡이라는 라이브러리 부품, 그 다음에 넌폴 타입, 그리고 폴 타입 이렇게 해서 캐피시터를 쭉 불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품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인덕터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인덕터는 L이라고 검색을 하면 L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품을 쭉 불러온 것 작업을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 보셨고요. 네, 부품을 배치한 다음에 부품을 이동하시는 경우 또는 삭제, 편집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부품을 일단 배치하신 다음에 현재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모드, 이스케이프 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부품을 클릭하시면 부품이 셀렉션 됩니다. 선택되는 상태죠. 빈 공간을 선택하시면 부품 셀렉션이 해제가 됩니다. 셀렉션.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셀렉션 된 게 움직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셀렉션 하시면 부품을 다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세 개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을 누르면 전체가 해제가 됩니다. 다중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두 번 더블 클릭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중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것만 셀렉션이 해제가 됩니다. 선택 해제가 되는 거죠. 전체 블럭 셀렉션도 있습니다. 빈 공간 좌측 상단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박스 형태로 그리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부품을 선택해 줍니다. 물론 교차되어 있는 부품까지도 선택이 함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부품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드래그해서 부품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드래그 하실 수 있는 모드고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역시 드래그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때 부품을 드래그 하다가 부품의 핀과 핀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포인트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생기고요. 아이콘이 노란색 느낌표가 생기면서 핀이 연결된다라고 경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연결된 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움직이더라도 기존에 연결된 배선을 유지하면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 끝부분에는 항상 네모난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요. 이 네모난 사각형은 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핀이 연결되면 그 박스는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와이어를
지우게 되면 박스에 표시가 다시 나타나겠죠. 물론 와이어를 다시 연결하면 박스는 사라질 겁니다. 네, 부품을 회전하는 경우에는 부품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오고요. 이 메뉴에서 로테이트 명령을 누르면 부품이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명령을 한번 누를 때마다 회전 각도가 변하게 되겠죠. 90도씩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언두. 네. 좌우 반전을 할 수도 있고 상하 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미러를 하려면 미러 호리존탈 또는 미러 버티칼 이 두 개의 메뉴를 이용해서 좌우 반전 또는 상하 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 반전 버티칼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상하 반전이 되고요. 호리존탈 미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미러가 됩니다. 네, 역시 작업 취소를 하려면 언두를 누르면 되겠죠. 부품을 불러올 때도 이런 작업들은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된 부품이 릴레이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불러오는 이 고스트 라인 상태에서는 좀 더 편하게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키보드에서 R키만 눌러주시면 회전이 되고요. R키만 누르면 회전이 되고 H를 누르면 반전이 되고요. 호리존탈, 버티칼, V를 누르면 버티칼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스트 라인 상태에서는 좀 더 빠르게 부품의 모양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품이 전혀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가 전부 다 추가를 해놨는데요. 추가된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는 버튼은 리무브 라이브러리 이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제거됐고요. 제거됐는데 제가 원하는 부품을 한번 찾고 싶어요. 찾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Search fo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장을 하시고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입력해서 서치하실 수 있습니다. 7 세그먼트라고 입력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 파일에 이 부품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시고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부품이 여기 라이브러리스에 추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5강 프로젝트 시작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